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임종국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또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도시공간에 관심이 많은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서울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예. 한 보름 전인가요? 15일이었는데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임기 1년을 맞이하는 때에 또 이런 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좀 많이 좀 다르고요. 예, 초선 때보다 좀 더 부담이 많이 좀 생기죠. 예, 뭐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경험도 많다고 하는데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구태의하는 것을 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부담을 좀 느끼죠. 예.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지금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 수석 부대표로서 민주당의 수석 부대표로서 지금 뭐 한 해 정도 해가면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항상 의회는 이제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때마다 이제 뭐 항상 많이 변화가 있고 특성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저희가 민주당이 좀 다수였을 때, 그럴 때 민주당 소속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견제를 좀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는 뭐 거의 100% 통과가 되고요. 예, 그리고 거의 이제 국민의힘 정당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좀 가장 많이 좀 분노하는 게 있는데요. 예.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해서 뭐 제3자 변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정부한 대로 추진하라라는 이제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서울시 의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관계없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것 이건 서울시장과 관계없는 주로 이제 국민의힘 정당 입장에서만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은 뭐 대단히 분노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또 제일 큰 문제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였죠. 예. 네. 뭐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국민의힘 정당에 맞는 정책을 뭐 시행하겠다. 뭐 그것은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전 정책을 주로 폐지하는데 지난 1년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매달렸죠. 특히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이제 모두 폐지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모두 폐지 수순인데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지난 연말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제 서울시립대 예산을 100억 이상 삭감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그 과정을 보면 해당 상임위인 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했고 예결위에서는 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의장이 갑자기 그것을 삭감을 해요. 그래서 의장이 삭감한 이유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되돌려 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 예산과 반값 등록금은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을 보면서 예. 국민의힘에는 원내대표가 안 보이고 그 역할을 모두 의장이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좀 현재와 미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좀 뭐랄까요 협치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구성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뭐 어떻게 손을 내밀거나 의견을 들어보거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의회는 뭐 다수결이 기본 원칙이라서 뭐 사실 뭐 저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열심히 저희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좀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이끌어내고 뭐 그렇게 앞으로 3년을 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최근에 본회의 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정 연설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예,
지난주에도 이제 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 방송에 나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네. 그 서울시 교육감도 선출직이죠. 이제 선출직이면 그 의회에서는 어떤 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 발언을 좀 못하게 했었죠. 이제 그것은 좀 의장으로서 할 역할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 이제 왜 연설을 못하게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그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교육감에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압박을 많이 하고요. 예산 삭감을 많이 해요. 특히 지난 연말에도 보면 그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한 5,688억 을 삭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도 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삭감을 했고 또 지금도 현재 회기 중으로 그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삭감을 하는데요. 주로 삭감하는 내용이 그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하라고 하는 그런 뭐 전체 칠판, 뭐 스마트 기기 활용이라는 뭐 디버 사업 이런 것들도 삭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좀 모자라서 모든 학교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실 때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요? 예. 안 더우셨어요? 예. 뭐 지하철은 오히려 좀 춥습니다. 네. 아, 추운가요? 네. 그래서 좀 자켓을 좀 입고 있어야 되고요. 예. 오늘 저 대중교통이 그래도 워낙 잘 돼 있고 특히 여기 상암동까지는 워낙 잘 돼 있네요. 네. 뭐 평소에도 지하철 타는 거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언가 목적이 있거나 뜻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제가 지금 차를 폐차한 지 오래됐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시의원 생활이란 게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또 차가 없어도 별로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 본인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 시민분들도 대중교통 좀 많이 이용해라 이런 걸 몸소 알리시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주로 그 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 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도시로 이제 서울이 좀 바뀌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 어떤 그 좋은 정책이 있을까 외국 사례는 어떨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가 주택공간위원회이신 예. 거고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뭐 좀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공간위원회는 주로 이제 주택정책실 그리고 SH공사 가 이제 주요 소관 상임위이고요. 예. 주로 이제 그 주거약자를 위한 이제 임대주택 예,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뭐 거기에는 뭐 재개발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공약했던 이제 반지하 대책,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많이 그 발생했던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한 그런 대책을 많이 좀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를 기획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이 이제 주요 소관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시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가장 먼저 뽑는다면. 예. 일단 그 서울은 그 새로 공급되는 부동산이 대부분 이제 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1인 가구가 36.8%로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요. 저도 1인 가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층 아파트의 구조가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서울 시민이 전부 개별화되고 고립화되고 좀 폐쇄적인 이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더욱더 사회 문제가 커질 거고, 뭐 그래서 그 다들 그 정치권에서는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소극적인 거죠. 좀 구체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과는 다른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전환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전환 여쭤보기 앞서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청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좀 브리핑을 해봤어요. 83만 대 1이 나왔고요. 네. 민간 아파트기만 합니다만. 그리고 공공 분양에서는 또 283대 1, 뭐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주변에도 보면은 야 이거 집 어떻게 사냐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그 83만 대 일시나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금리가 오르고 건축비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경쟁이 많이 몰리는 것은 한편으로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시민들을 전부 이제 로또 청약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현실이 좀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특히 그 고층 아파트가 가장 그 좋은 이유는 이것이 그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세계 이제 부동산의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주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 기능이 그렇죠. 있고 연금 기능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자산 기능이 너무 강조되는 그러한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한번 넣긴 해봤는데 83만 대 1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서울 보면요. 굉장히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또 실제로 구석구석 다녀보면은 이렇게 낡은 곳이 있나? 이렇게 노후화된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개발이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일단 그 오래된 주택이 많은 것은 현실이고요. 이제 그게 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강북 쪽에 이제 재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건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기 재산의 80%가 되게 부동산인데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고 그리고 저 모든 그 이해 당사자의 그 욕망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상적인 부동산의 모델 이것은 지금 고층 아파트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 말고 그 뭐 외국에서나 뭐 그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모델이 좀 있는데 그 고층 아파트만 가득한 이런 도시로 계속 가서는 생활 환경이 뭐 좋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 말고 좀 다른 모델을 좀 많이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공공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오로지 그 모든 이해 당사자의 욕망만을 대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깝죠.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들이 좀 있습니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일단 우리는 되게 그 이제 고층 아파트만이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예, 그게 이제 우리만의 좀 특징이 좀 있고요. 물론 그런 데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도 있긴 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되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그 탄소 그 중립과 관련된 그런 그 정책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이고 교통이거든요. 예, 부동산과 교통에서 그 탄소 발생이 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워낙 이제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러면 주거 환경이 그 쾌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 그다음에 직장과 일자리가 너무 멀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 보통 그 바르셀로나에 요즘 슈퍼블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 우리가 보통 바르셀로나 그 동영상을 보면 네. 주로 이제 가우디 성당 그거밖에 이걸 몰라요. 많이 저도. 보잖아요. 근데 그 옆을 딱 보면 그 슈퍼블럭이라고 네. 정사각형으로 된 그 건물들 그리고 이제 유럽 스타일처럼 가운데가 비어서 중정이 되어서 그 안에 뭐 운동장도 있고 녹지도 있는 이제 그런 블럭이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9개를 묶어놓은 거를 하나를 이제 슈퍼블럭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9개를 묶어놓으면 가로 세로가 한 400m, 400m 돼요. 그게 이제 한 동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9개 밖으로는 그 대중교통이나 차량이 다니는데 이 9개 안으로는 차가 못 들어와요. 오로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 목적으로만 들어와야 되고 예, 예. 그 골목으로 들어올 때는 시속 10km 이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골목은 전부 이제 녹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맨하탄이나 브루클린에서도 그런 시도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기존의 도로를 그 한 15개 이상을 도로를 그 없앴어요. 없애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뭐 공원화한다든지 거기에 뭐 팝업 카페라든지 팝업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어떤 이제 그 건축을 직접적으로 뭘 하게 되면
나중에 변경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은 그것을 그 도로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네,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유명한 거는 이제 그 파리의 이달고 시장은 예. 그 파리 15분 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아마 25년쯤 이후부터는 샹젤리제 거리에도 아마 차가 안 다니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차를 안 다니게 하게 되면 우선 그 대중교통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차와 도로가 점유했던 그런 그 비중이 도시에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도시와 차량 그러니까 주차 공간 이것을 계산하면 도시 전체의 한 4분의 1이 주차 공간. 차를 위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 환경이 좋아지는 측면만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다. 예. 근데 이것을 그 뉴욕에서는 이제 오픈 스트리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픈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시행을 몇 년 해봤더니 이게 이제 팬데믹 코로나 이전보다 그 지역의 매출이 20% 이상이 오르더라. 뭐 이런 그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환경으로도 쾌적하고 뭐 아이들이 또 뛰어나기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건 또 새로운 경제의 패턴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요즘 저 스콜존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뉴욕의 오픈 스트리트나 그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되면 그러면 차가 아예 못 다니게 하면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생기겠죠. 지금 1년에 서울의 그 어린이 교통사고만 한 1,000건이 넘고요. 교통사고는 한 3만 건이 넘고 노인들도 약간 이제 한 5천 건 내외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 도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화도 있을 거고 예. 거기에 그 이제 어린이가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아마 이제 도시의 많은 변화를 그리고 서울 시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 봅니다. 물론 뭐 인구 수도 차이가 있고 또 크기, 땅 크기도 차이가 있고 생활 패턴의 차이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모델을 보고 오셨으니까 뭐 차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함께 들었고요.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 꿈꾸고 있는 서울의 도시 모습 뭐 한 줄 요약 같은 거 해본다면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 한 줄 요약이요. 네. 우연한 만남으로 다수가 행복한 도시. 예. 우연한 만남으로 예. 다소 좀 문학적이네요. 예. 여기 이제 유현준 교수가 좀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 그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 이게 과연 정상일까? 뭐 이런 얘기를 그 동영상에 예. 올린 적도 있는데요. 일단 뭐 에너지 소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은 또 여전히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지속 가능한 도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모델을 좀 많이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멋진 말을 남겨주고 가십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여쭤볼 텐데 뭐 마무리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앞으로 임기 동안의 다짐 같은 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도시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도시 경쟁력은 멋진 건물 몇 개 더 세우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좀 새로운 모델을 좀 많이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뭐 정원을 더 만들고 녹지를 더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프레임을 좀 바꾸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년에 총선이 있죠. 그러면 내년에 총선 때도 또 많은 공약을 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공약을 볼 때 좀 그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좀 새로운 걸 좀 보고 싶다. 새로운 공약을 보고 싶다. 이런 그 생각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일조를 좀 하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년 후에는 그 다음번 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서울시장 후보도 좀 더 그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좀 새로운 얘기 그 새로운 모델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에 한번 일조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